네, 안녕하세요. 엠프제 남자입니다. 오늘은 인프피가 사랑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애니어그램이라는 심리 검사가 있는데 그런 4번, 7번, 9번과 친했던 저는 MBTI가 유행하며 자연스럽게 인프피, 즉 애니어 479가 많이 나오는 유형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뮤나 고나 외 인프피들은 상대방 입장에서 매력적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시간의 제약이 없는 운명론자인데요. 저는 일단 천국의 계단, 옛날에 그 드라마 있습니다. 타이타닉과 같은 로맨스를 좋아합니다. 주인공들은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평생을 그리워하고 운명과 영원한 것을 꿈꿉니다. 쉽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더 사랑을 간절하게 염원하게 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졌던 저는 자연스럽게 인프피의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이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시간이 흘러도 그들은 그 온기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저를 반겨주는 유형이었는데요.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시대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환상을 깨고 현실을 직시해라고 뼈를 때리거나 썸이니 플러팅이니 여러 사람을 만나보자고 경험을 늘리자 이야기하는 여러 영상들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알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괴리감으로 자신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영상들을 접하면서 자기의 운명적인 가치관을 부정당하거나 할 때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시간에 제약이 없는 운명론자였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세월이 얼마나 흘러도 사랑을 꿈꾸고 운명을 믿는 운명론자라는 거. 우연과 우연이 만나면 인연이 되고 인연과 인연이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운명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운명을 꿈꾸시는 분들은 인프피 분이시거나 또 인프피를 만나게 되실 분이 아닌가 싶네요. 둘째, 외로움과 동행하는 유형입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무리 속에서 이들이 잘 섞이는 것 같지만 어딘지 모르는 게 외로움을 의도치 않게 추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 세상에서 말하는 우울증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울적한 감정, 적막하다는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외로움을 추구를 통해서 스스로 사람들과 객체로 나를 분리시키고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의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고 채우는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 밖으로 내던질 수 있는 용기를 그런 얻는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거죠. 셋째, 마이너한 취미. 그것은 특이함이 아닌 특별함. 그래서 인프피 분들에게 특별하다는 말을 하면 좋아한다. 이런 제가 말을 많이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드리면 예술을 사랑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예술이라는 게 꼭 음악, 미술에 즉 한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은 개인 곧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것은 마이너한 패션과 남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가치관으로 이들에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튀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다름을 존중받기 위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그림, 디자인을 하는 인프피 분이나 악기, 특히 피아노를 많이 하는 그런 자신의 감정을 성인이 돼서도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과연 우연일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는 멘탈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충실하고 솔직한 것일 뿐이다. 냉철하게 인프피는 기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다른 유형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형들이 쉽게 인프피를 비판하고 몰아친다면 이들은 쉽게 풀이 이렇게 죽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프피 분들을 보면서 자칫 소심하고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반화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 멘탈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멘탈이라는 것은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 그러한 또 정신세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정신세계가
확실해서 꿈을 꾸고 망상도 하고 자신의 이상을 항상 추구하고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려나가는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측면에서 멘탈이라는 뜻이 정신세계라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멘탈이 가장 강한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들을 항상 꿈꾸고 키워나가고 항상 고민하는 유형이기 때문이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귀찮아하거나 생각을 치워버리지 않아요. 생각이 한번 빠지면 푹 빠져서 그 생각에 심취하고 지배당하는 유형이죠. 정말 멘탈이 강하고 멘탈이 정말 많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프피분에게 멘탈이 약하다는 얘기는 금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가장 충실하게 솔직하게 귀 기울일 줄 아는 유형이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마음을 모른 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감정적이며 자기 멋대로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고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누구보다 잘 들여다보는 모습이 부러워서 질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인프피 편을 들겠습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여겨지신다면 거리를 두고 대인관계에 거리가 필요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프피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아, 인프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자꾸 이런 생각이 올라오시면 이건 MBTI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고 객체인데 자꾸 나랑 동일시하고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고 따라줬으면 좋겠고 자꾸 이런 욕구들이 올라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서로가 다름을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도 존중해주고 그래 사람마다 개인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충전하고 나면 더 좋은 감정과 상황으로 나에게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때는 또 기다려주는 미학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은 이 휴대폰이 하루 종일 옆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대폰이 하루 종일 옆에 있으니까 항상 연락해야 되고 항상 소통해야 되고 항상 만나야 되고 항상 뭔가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SNS나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전화 통화, 보이스톡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10년대 뒤에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나서야 당연시 여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럼 인류는 어떻게 살았냐? 이 폰에 이렇게 막 소통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났을 때, 즉 어떻게 행동하고 잘해주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인프피 분들을 만나실 때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뭔가 연락이나 뭔가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매여서 사랑관계에 오히려 더 벽 없이 지낸다고 착각해서 서로를 너무 이렇게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또 인프피 편을 들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렸는데 대본에 없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째, 소중한 사람을 붙잡을 줄 아는 이기심. 이건 인프피 분에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기심이란 뜻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죠. 개이득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도 좋습니다. 운명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명의 상대, 친구니, 연인이니, 가족이니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여겨지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그러면 이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 감정 노동을 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솔직한 것들을 다 드러내도 좋습니다. 만약 그렇게 드러냈는데 그들이 운명이라면 평생 내 곁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필요하면 멀리서 기다려 줄 것이고 운명이 아니면 내 곁을 떠나겠죠. 그러면은 내가 아직 운명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죠. 저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마치 계곡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런 자연의 이치처럼 사람의 대인관계를 흘려보내시고요. 그리고 더 나를 가꾸시고 언젠가 예쁜 꽃으로 그 운명을 만개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까지 나라는 꽃을 더 예쁘게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힘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면이 가득 채워지고 그 후에 다시 일어나면 돼요. 주저앉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주저앉아야 될 때 주저앉지 않는 것이 잘못이죠. 우리 휴식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믿으시고 꽃은 쉽게 꺾이잖아요, 사실. 길 가다 꽃 꺾으면 쉽게 꺾이죠. 근데 모진 태풍이나 그런 시련들이 불어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꽃은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 강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 것이 저는 인프피 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누가 봐도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리고 그런 꽃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한 벌과 같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이나 여러 가지 스스로를 충전하거나 또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충분히 자라난다면 상대방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조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내 개인의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좀 울적한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인프피는 충분히 사랑스러움이 많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INFP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은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프피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프피를 좀 더 사랑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고 다가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